안녕하세요, 단골 여러분. 신현선의 책슈퍼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슈퍼 11화 만에 제가 교양 과학서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우리 발밑에 있는 지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위태로운 미래라는 부제가 달린 흙이 사라진 세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제가 왜 선택하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점점 환경 문제라는 게 일상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일단 날씨만 해도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정말 예측할 수도 없게 비가 계속 내리고 또 엄청난 비가 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때는 이제 좀 추워져야 하는 계절인데도 여전히 좀 푹푹한 날씨가 이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런 환경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을 만나면 진짜 거절할 수 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이 책도 그랬어요. 제목이 흙이 사라진 세상이잖아요. 보자마자 흙이 사라지다니? 그게 무슨 일인데? 그래서 흙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데? 하면서 아주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집어들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책입니다. 우선 책의 앞부분에는 어떻게 흙이 만들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빅뱅 이후에 지구의 탄생부터 막 생명의 진화 이런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좋은 지질학 입문서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왜 전혀 모르던 분야였는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 흙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지구가 갓 태어났을 때 왜 막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대기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이제 암석, 지각이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지각들이 날씨에 따라서 풍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과정이겠지만 그 단단한 바위, 암석 이런 것들이 왜 비를 맞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식물의 뿌리가 그 암석을 파고들기도 하고 또 내린 비가 막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커다란 바위를 잘게 점점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흙이라는 형태의 아주 가루가 되는 그런 땅의 모습이 또 만들어졌겠죠. 한편으로는 식물과 그 미생물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 단순한 흙을 아주 영양분이 가득한 그 안에 무수한 생물들이 사는 그런 유기물이 가득한 토양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가령 왜 지금 이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의 흙에요. 수십억 개체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대요. 수십억. 얼마나 많은지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박테리아가 왜 공기 중에 있는 탄소, 이산화탄소라든지 각종 탄소를 격리하고 포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박테리아는 질소라는 원소를 식물학에 아주 유용한 질소인 암모니아 같은 물질로 바꿔서 식물이 아주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형성된 흙 위에서 식물이나 아니면 동물이 죽으면 그 온갖 곰팡이, 박테리아가 다 거기에 붙어서 그것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영양분을 섭취하지만 동시에 토양에도 왜 영양분을 골고루 흩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영양가 있는 토양이 다시 또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생태계는 그렇게 순환하면서 흘러왔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흙이 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니까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생각해 보세요. 흙이 뭐에 쓸 수 있나? 단순하게는 뭐 벽돌을 만들기도 하고 건물을 덕분에 도로도 깔기도 하고요. 그게 다 거슬러 올라가면 흙에서 시작된 것이겠죠.
뭐 또 농사를 지을 때도 흙은 너무너무나 필요하고요. 또 흙 속의 박테리아를 연구해서 인류는 항생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페니실린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흥미로웠던 것이 저자가 토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정수 필터, 그리고 가장 거대한 탄소 저장고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흙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좀 먹을 수 있는 물이 적었을 것 같아요. 너무 부족했을 것 같거든요. 왜 물이 담수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물이 흙을 지나면서 그 흙에 오염물질이 붙기도 하고 또 흙 속에 있는 어떤 토양 미생물이 활동하면서 그 오염물질을 사라지게도 하잖아요. 그렇게 아주 많은 국가에서 실제로 그렇게 완성된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깨끗하게 정수가 된 물인 거예요. 흙 덕분에요. 또 토양은 지구 대기 중에 있는 탄소의 3배나 되는 탄소를 저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나무 같은 식생에 저장된 탄소에는 4배. 정말 어마어마한 탄소를 흙이 저장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토양은 온실 효과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셈입니다. 왜 책에 만약에 전 세계 토양에 있는 유기물이 10%만 상승한다고 한다면 대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요 25%나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기 중에 지금 현재로부터 25%가 줄면 거의 산업화 이전이에요. 저희가 지금 뭐 온도가 1도 오르니 1.5도 오르니 하면서 걱정하는 것이 이 기온 상승 그리고 온실효과 때문이잖아요. 탄소로 인한. 근데 그것을 정말 건강하게 토양을 만들면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핑크빛, 장밋빛 전망들을 또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참 놀라웠어요. 보통 그런 탄소 문제를 얘기할 때 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접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참 새로운 정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유기물이 풍부한 질 좋은 토양이 점차 그리고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왜 어떤 특정 지역이나 그리고 어떤 특정한 기간에 한정해서 연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지구의 토양을 본다는 게. 그러니까 뭐가 딱 문제다. 이것을 해결하자.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류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자도 계속 이거는 국가도 넘어서 지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아주 시급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핵심은 인간의 활동. 지금 이런 인간의 활동이 아주 질 좋은 토양을 사라지게 하는데 아주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령 왜 대규모 농업이 그렇죠. 좋은 토양에다가 단일 품종, 뭐 예를 들면 옥수수 같은 거요. 그런 작물들을 아주 대규모로 재배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걸 계속 재배할수록 토양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이기도 하고, 그리고 옥수수 같은 식물은 왜 뿌리가 약해요. 약해서 식물의 뿌리가 왜 토양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아주 긍정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옥수수 같은 단일 식물 그리고 일년생 식물은 뿌리가 너무 약해서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년생 식물 아니면 콩과의 식물들을 심으면 토양에도 좋대요. 그 뿌리가 땅 깊이 파고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땅 속에 있는 미생물들과 아주 서로 활발하게 교류를 하면서 영양분이 풍성해지는데, 대규모로 공장형으로 재배를 하는 식물들은 다 옥수수, 목화, 담배처럼
일년생 작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물들은 점점 더 토양을 황폐하게 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그 속도를 빠르게 당겨오고 있는데, 실제로 2021년에 미국의 옥수수 농장이죠. 이른바 콘벨트라고 한대요. 그 전체 콘벨트 규모의 3분의 1, 그러니까 30%가 넘는 수준의 규모의 농경지가 완전히 황폐화가 이미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점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고, 그래서 또 다른 농경지로 옮겨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왜 책에 보니까 전 세계 식량의 75%가 식물이 12종, 그리고 동물이 5종에서 얻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딱 떠오르는 어떤 종류들이 있죠. 뭐 밀가루라든지 쌀이라든지, 그리고 동물을 생각하면 그 가축으로 기르는 뭐 돼지, 소, 이런 닭, 이런 동물일 텐데, 그리고 이 대규모 농장에서는 또 이 식물들을 막 교배하면서 단일한 유전자로 만드니까 이게 점점 인간의 활동이 이렇게 늘어날수록 생물 다양성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당연히 취약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얽혀서 흙은 사라지고 인간의 어떤 식량 위기 가능성도 아주 가까워지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또 이렇게 풍요로운 토양을 농경지로 개간했을 뿐 아니라 거주지로도 만들었죠. 도시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도시를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산을 계속 깎아서 집을 짓고 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 것이 그런 환경일 텐데, 그런데 이렇게 파헤쳐지잖아요, 땅이. 그러면 아주 침식에 취약해집니다. 식물이 왜 흙을 뿌리로 단단하게 붙잡아줘서 그런 좋은 토양들이 유실되지 않게 해왔던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요. 물의 유속을, 또 식물이 있음으로써 유속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식물이 없으면 물이 너무나 빠르게 흐를 수 있고, 그러면 땅이 다 쓸려 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토양들이 산사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면, 그리고 침식으로 인해서 얼마나 좋은 많은 흙들이 바다로, 강으로 유실되어 버리는지를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나 지구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너무나 나와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이 책의 후반부에 하고 있는 얘기들은 정말 엄청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도 그럴 게, 이 책에서 진짜 이 만약에 토양 황폐화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게 될 그런 일들을 예측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서늘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피해가 있겠더라고요. 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어느 국가에 뭐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뭐 지진이 나서 큰 재해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미국 같은 뭐 선진국들에서 그 국가의 식량 원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가가 생각해요. 과연 정말 토양이 황폐해져서 이런 식량 수급 문제가 국가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이 저자는 미국 저자니까요. 미국 사회가 식량이 부족한데 다른 나라에서 식량이 부족하다고 원조를 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참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상상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쌀이 없어 죽겠는데 어디에다가 쌀을 원조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반발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만의 일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방치해도 될 만한 일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정말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제가 흙이 황폐화되면서 그렇게 침식도 빨리 일어나고 그 흙들이 막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흘러들어간 흙들이 그 해양 생태계도 또 파괴를 하거든요. 이 흙 안에 이제 유기물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물 안에는 유기물 과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녹조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산소 포화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너무 많아지거나 했을 때 기존에 살고 있던 해양 생물들도 예전처럼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책은 흙이 사라진 세상. 이 책 읽는 내내 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우화 있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지금 인간이 그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살면 이렇게 풍요롭고 낭비하고 과잉으로 뭔가를 취하면서 살면 아주 빠르게 나빠질 텐데 나빠질 것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그냥 당장 이 황금알이 너무 갖고 싶기 때문에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과연 이게 맞나? 이 방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진짜 이 저자는 우리가 현재 이 시점에 단지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이 토양의 관리자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인간 100년도 못 살잖아요. 네. 근데 그 100년 사는 존재가 이 아름다운 지구, 이 오랫동안 그 옛날 동안 진짜 암석이 깨져서 풍화돼서 만들어진 흙과 미생물과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탄생한 이 완벽한 생태계를 정말 빠른 속도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맞냐고 질문을 하면서 저자는 우리가 지금 결심하고 노력하면 더 나은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줄 수도 있다. 행동을 바꿔보자라고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궁금증이 생기죠. 지금 이 속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어? 뭘 바꿀 수 있어? 근데 책에서는 꽤나 낙관적인 전망도 담고 있어요. 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 농경에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흙을 이 황폐화된 흙을 다시 아주 풍요로운 흙으로 만들 수 있는 노하우, 역사가 있습니다. 농경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화학 비료를 사용하거나 막 쟁기질을 땅 깊이 해가지고 땅의 자생 능력을 훼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그 전통적인 농경 방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각 사회에 많이 있을 거고 친환경적인 그런 농업을 해나가면 토양은 꽤나 금방 회복할 거다. 그렇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탄소도 많이 포집을 하게 될 거고 지구가 기온이 상승하는 속도도 줄어들 거고 그렇게 다시 다음 세대한테는 생각보다 덜 나쁜 그런 환경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저자의 바람이고 희망이고 전망입니다. 진짜 그 무엇보다 저는 이 책의 중요한 점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기후 위기 얘기를 하면요. 왜 대개는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막 플라스틱 쓰지 말아야 되고 뭐 버리지 말아야 되고 뭐 옷 사지 말고 이런 그러니까 다들 뭐 하면 안 된다는 종류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왜 이제 무력감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력감이 결국에는 기후 무관심으로 번지게 되기가 쉬운데 그런데 이 책은 막 뭘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하자는 얘기죠. 전통적인 농업으로 돌아가자. 토양을 회복하자.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다. 그걸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이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실현이 가능한 전략이 있으니까 우리 거기에 집중하자. 지금처럼 막 농업 계속 개간하지 말고 땅을 좀 건강하게 내버려 두자라는 것이 이 저자의 얘기니까요. 저 이 책을 왜 우리나라의 농림부 장관 아니면 대통령께 추천을 하고 싶더라고요.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거시적인 시선을 가지고 국가 개발이라든지 농경 관리라든지를 고민한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길게 이야기했는데요. 정말 아주 지적이고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이 흙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는 존재인지 한번 깊이 빠져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책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 핸델스만의 흙이 사라진 세상이었습니다.
단골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신선한 책 팔아요.